100살이 넘으셨는데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밭일을 하시는 아주 열혈 농사꾼이신데 매일같이 그렇게 즐겁게 사신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장수 어르신을 찾아가 떠난 곳, 바로 고추로 유명한 고장이죠. 전북 순창입니다. 자, 이곳에 매콤한 이 고추만큼이나 야무지고 또 즐겁게 일하는 103세 농사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에 그 장사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 그래서 찾으러 왔거든요. 저 안에서 그냥 고추 따고 있어요. 아, 안에서요? 예. 자, 그런데 이 밭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어디 숨어 아기, 계신가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안 들려. 귀가 아프고. 할머니는 이방 고손주까지 보시는데. 고손주요? 예. 고손주면 저희 아들이 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거의 고손주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들이 증손주니까. 그렇죠. 자, 증손자에 고손자까지 보셨다는 장수 어르신, 밭에서 한창 일하는 중이셨다는데요. 여기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아이고. 할머니! 아니, 10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밭일하시고. 어휴. 부르잖아, 이거. 할머니 사진 찍으러 왔잖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공정하신데요. 아이, 고우셔라. 짜잘한 것을 못 이게 사진을 찍어. 아이, 고우신데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몇살 문정도 머리가 하도 빠진 것을.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103세 박금순 할머니십니다. 호적에는 1912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11년생. 그래서 우리 나이로 103세십니다. 어이구. 나보고 뭐 말 하지 마죠. 내가 못 알아듣는 게 그가 깡 부어버렸단 게 살다가 오래 산 게 한 언제 꽉 먹어버렸어요? 3년 돼요. 어머나. 네.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제작진의 질문에 곧잘 답해주시는 어르신, 이 103세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주 정정하신 편인데요. 네. 시간이 좀 지나고 할머니! 밥 먹어야요. 밥 먹을 때 됐어. 좀 쉬지 않고 일을 하셔. 해가 중천에 뜨고 점심때가 다 됐는데도 어르신은 밭에서 나오실 줄 모르십니다. 네. 결국 손자 성환 씨가 먼저 고추 포대를 짊어지고 이 밭을 나선 후에야 할머니도 비로소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손자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자, 그렇게 오전 내내 밭일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발을 씻는 일인데요. 이 햇볕에 굴려 까매진 발자국 보면은 그건 할머니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아실 수 있죠. 그냥 박대리 상수가 떠오르기도 아주 하고. 깔끔하신 어르신 발을 씻고 나면 또 이 묻어있는 신발을 닦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신발 안쪽까지 이렇게 수세미로 흙먼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내시는데요. 깔끔하시네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고 나서야 방 안으로 들어가신답니다. 어찌 보면 좀 귀찮을 법도 한데 부지런한 할머니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 돼버린 일과입니다. 신수치까지 찍어 오랴. 네. 찍어도 못 오라고. 뭐. 네. 방송하려고요. 뜨거운 땡볕 아래서 한나절 일하느라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신 할머니, 이번에는 바로 욕실로 향하시는데요. 욕실에 들어가셔서 곧장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머리에 끼얹으십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또 머리를 감기 시작하시는데 워낙 건강하고 정정하셔서 네.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누구의 도움 없이 이렇게 혼자서 척척 또 깔끔하게 머리를 감으신다고 합니다. 땀도 닦아내고 뭐 더위도 식힐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힐끗힐끗 보시기도 하고요. 한결 개운해진 기분으로 이제 방 안에 들어서는 박금순 할머니입니다. 네.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머리를 빚으시는데요. 자, 먼저 크고 빛깔이 굵은 빛으로 가볍게 몇 번 이렇게 넘기십니다. 네. 그리고는 아,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 참빗을 꺼내십니다.
언제적 겁니까? 아유. 빗살이 촘촘한 찬빗으로 한올 머리를 빗으면서 할머니는 정확하게 5대5 가르마를 만드십니다. 아, 네. 이렇게 할머니 특유의 헤어스타일 완성이 되는데요. 아유, 고우시네요. 어쩌면 이 머리가 근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도. 두피 자극도 되겠네요. 바람에 나부끼는 머리결이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아주 원래는 한쪽 머리를 머리가 정도로 기셨어요? 기셨다고요. 하 겁나게 채머를 이렇게 길었어. 아, 그런 간단을 모든 게 그러지. 감당은 모든 게. 불편하죠. 자, 머리 단장하는 일을 마치신 할머니, 바로 이어지는 것은 화장이죠.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 꼼꼼하게 또 촉촉하게 로션과 스킨을 바르시는 어르신. 세월의 흐름 속에 주름도 지고 따가운 햇볕 아래 거무스름해져서도 언제나 피부를 곱게 가꾸고 싶은 것이 우리 어르신의 또 마음입니다. 그럼요. 아이고. 반일에 거칠어진 손과 발도 이렇게 바르십니다. 점심시간인데요. 백성대 장수 어르신이 뭘 잘 드시는지 또 어떤 먹거리를 즐기시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밥상 위에서는 장수 비결은 뭐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성원 씨가 또 할머니와 함께 차린 점심 밥상인데 여기에 올라온 밥과 반찬은 보십시오. 그저 평범합니다. 예. 방금 만든 김치찌개, 또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고기 반찬이든 채소 반찬이든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늘 맛있게 즐기시는 것이 할머니의 첫 번째 장수 비결인 듯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장수 비결은 심심하네. 이렇게 늘 손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늘 할머니를 챙겨주시는 손자가 있어서 밥을 먹는 시간이 더 즐겁다고 하십니다. 밥맛이 지금도 좋으세요? 만나. 밥 먹는 게. 덕분에 할머니는 오늘도 밥 한 고기를 깨끗하게 비우셨습니다. 혼자하고 산 게 좋아. 일을 왜요? 하시니까. 아, 나 혼자 사는 보다 말 마르고 손자하고 산 게 안 좋아. 손지가 계기도 사다 주고 약도 지어다 주고. 아, 손지가 지일이지. 아들보다도요? 아들이 없진 게. 아들이 없지. 손자 바래고 살아. 할머니야 뭐 항상 오직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요. 나만 생각하지. 이게 같이 할머니랑 사니까 별로 의지를 많이 했죠. 이렇게 할머니와 손자 사이가 각별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엄마가 젖이 없어서 저 젖동양이 가면서 미개 살렸대요. 그리고 어이구. 집 뒤에가 큰 말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을 어느 누구도 못 먹게 하고 밥 대신 그걸 떠서 먹였대요. 감이 툭 늘어지면 그는 얘네는 그 주에다가 놔두면 몰라하면 두척지근히 그놈 돌 가서 미기서 그런 게 죽을 놈 살려왔지. 할머니에겐 맞손자인 성환 씨. 3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 나이에 시집 온 후에 6남매를 뒀던 할머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었지만 잘 자라준 손자 덕분에 증손자에 이어서 이제 고손녀까지 보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한 세기를 넘겼는데요. 자, 이제는 농사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어도 누구라 뭐라 할 수도 없는 나이가 되셨는데도 할머니는 오늘도 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여전히 밭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일한 시간이 그러니까 90년이 다 돼가는 거죠. 대단하시다. 이런 할머니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손자는 안타깝고 속이 또 상합니다. 일을 하고 나면은 늙고 아프다고
형님은 끙끙 앓고 그래요. 근데 하시지 말라고 해도 뭐 안 하면은 일 안 하면은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시고 계속 일을 하는데 뭐 그리고 할머니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저렇게 다니시도 못해요. 지금 하네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어도 일을 잘하고 있는지 서로를 챙기는 두 사람. 이신점심 서로를 살펴봅니다. 손자가 할머니 생각 많이 하나 봐요. 예. 그런 게 살지. 햇볕이 아주 뜨거운 오후입니다. 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잊어보려는 듯 손자가 막걸리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잠시 막걸리 한 잔의 여유를 즐기려 하는 생각인데요. 아니, 그 자연스럽게 아버님 앉으세요. 드시게요? 예? 아버지. 아니요. 할머니. 할머니가 막걸리 좋아하세요? 예. 어머. 그렇습니다. 땡볕 더위에 목마름도 달래주고 일하다가 허기진 배도 채워주니까요. 뭐 이보다 더 든든한 새참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아주 한 잔 가득 채웠던 막걸리를 시원스럽게 비워낸 할머니. 다 드시고 난 후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지어 보이십니다. 답답한 게 시원한 말. 네. 한참 비가 내렸다가 오랜만에 쨍쨍하게 해가 떠서 일이 평소보다 많았던 할머니와 손자입니다. 이날 두 사람이 수확한 고추는 무려 20포대가 넘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자, 그런데요, 이 사실 고추는 수확하는 일보다 수확한 후의 일이 더 많습니다. 우선 고추를 물에 담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고요. 그리고는 건조기에서 삶아낸 다음에 다시 또 마당에 널어서 바짝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할 일이 많은 만큼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 도와야만 이 일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좀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면 좀 쉴만도 한데 쉬지 않고 하시네요. 나보다 더 한다니까 형게. 원래도 부지런한 성격이시지만 손자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더욱 즐겁게 일하고 계신 103세 농사꾼 박금순 할머니. 덕분에 할머니와 손자가 길러낸 고추는 더욱 탐스럽고 빛깔 보십시오. 더욱 붉은 빛깔을 뽐냅니다. 한낮 무더위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춘 할머니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시는데요. 자, 이렇게 할머니가 향한 곳은 마을 회관입니다. 네. 박금순 할머니, 당연히 이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겠죠. 네, 할머니가 오시자 마을 회관이 또 술렁거립니다. 아, 우리 대장님 오셨어. 대장님. 주세요. 네, 마을 회관에 오면 모두 이렇게 할머니 대접하기 바쁩니다. 네. 그러면 오셔서 커피 잡수세요. 아이고. 할머니는 여기서 대장이자 또 큰엄마이시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나이도 많이 드셔갖고 건강하시니까 대장님이죠. 우리 밭은 풀이 많은데 100살 잡순 양반은 풀이 하나도 없대요. 또 부지런하시다. 네, 동생 같고 딸 같은 아주머니들과 함께 노는 것이 재밌고 즐거운 할머니. 여기 계시면 또 금세 기분이 좋아지신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사라진 게 그만 불러 할머니. 아유, 재미있으셔요. 제가 몇 번 안 부른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개꼴스럽네. 꼬치밭에서부터 어저께 와갖고 불이 시작해갖고 캄캄하더라고. 어찌 이거 불고 또 아주 이제 일찍 왔어. 일찍 와서 할머니 그 할머니 부리놈을 적어놓을 것을 잘못했어. 얼마나 된가. 잘 못 들으신 줄 알았더니 다 들으셨나 봐요. 자, 유쾌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시간. 박금순 할머니에겐 이 시간이 소중하고 또 행복합니다. 일을 아예 바빠가. 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히 쉬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겐 그리 편하지 못한 시간이었는데요. 아, 저녁 때문에 아파. 아프시는군요. 저 아프면은 저 저녁에 앉아야지. 가방 불러. 아이고 한 게 아프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무시다가 그냥 아이고 죽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냥. 지가 나갖고 그렇게 이게 지가 자주 나. 이거도 이거도. 아, 요 다리만 그러면 좋겠다 하겠는데 오는 다리가 그런 게 더 죽겠어. 아이고, 아이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저리다는 아이고. 할머니. 그런 할머니 모습이 안쓰러운 듯 그런 지가 오늘도 뭐야. 손자가 할머니 다리를 열심히 정성껏 주물러 줍니다. 아이고, 뭉쳐서 건다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야 한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돼야. 그러면 저녁에 이거 진짜 저 아이고. 안절이요. 말하는 건 묵뚝뚝해도 속이 깊은 손자입니다. 네. 아, 콜라 먹기도 그거를 죽는 게 좋겠다 하구만. 자, 그렇게 손자는 할머니의 다리를 주무르고 또 주무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런 시간부터 할머니가 이 옷 저 옷 여러 벌의 옷을 꺼내서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하시나 봐요. 네, 꺼내는 옷마다 알록달록 예쁜 무늬가 꽃무늬가 돋보이는데요. 네. 아유, 자, 이렇게 저라. 곱고 예쁜 옷들을 차려 입으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예. 무슨 날인가요? 아, 시장 간다. 아, 시장. 시장에 가. 아, 자, 들뜬 표정으로 단장을 마치신 할머니. 오랜만에 손자와 함께 나들 겸 시장 구경에 나서기로 하셨는데요. 옷도 고운 놈 입고 신도 좋은 놈 신고 그게 겁나게 재미죠. 자, 놀러 가는 일이 즐거우신 듯 할머니는 새 신발까지 챙겨 신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호기심도 가득한데요. 자, 이렇게 30분을 달려 도착한 읍내 장터입니다. 자주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 만큼 손자는 한번 나온 김에 할머니를 위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사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이곳인데요. 네, 참비 드세요. 참빗이 이가 빠졌어요. 예. 손자가 할머니에게 새 참빗을 사주기도 한 건데요. 네. 하나를 골라도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이게 촘촘한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아, 할머니 참빗이 오래돼갖고 하나 살라고. 가요. 아이, 좋으시겠다. 자, 이 빛은 할머니에겐 또 소중한 물건이 되겠죠. 네. 자, 이번엔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생선을 사기로 했습니다. 뭐 살가운 말 한마디 없어도 할머니와 손자는 이렇게 서로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선도 좋아하고 육식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뭐 다른 것이 없어. 골고루 다 잡수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것 같아. 서로 아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마음. 이것이 박금순 할머니의 진짜 장수 비결이 아닐까요?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이제 건강하기만 바라를 뿐이지 뭐 다른 건 없어요. 할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이제 가다가 이제 건강하다가 얼른 가시죠 우리. 아유. 잠좀 늦게 살짝 가시죠 우리. 그것밖에 원 없던데. 네, 농사에 살을 났다 103세 농사꾼 박금순 할머니. 손자와 함께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할머니 하루하루 오늘도 내일도 늘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손자의 나이도 조금 있으면 환갑을 바라본다고 네. 해요. 그래도 아직도 손자 걱정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두 분의 아름다운